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장거리 송전설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5장에 이제 책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에 끝내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쪽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겠다고 미리 좀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책 페이지 185페이지를 보시면요. 장거리 송전선로는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의 길이가 100km 정도 이상으로 되면 송전선로는 이제까지 집중정수 회로로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정의를 하실 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서 단거리, 중거리 부분은 집중정수 회로를 해석하고 장거리 부분은 분포정수 회로를 해석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어떤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꾸로 이제 그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과의 관계에서 전압 전류를 가지고 이제 전파 방정식으로 계산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 5-8에 그림 그렸던 것처럼 송전선로 미소 부분에 대한 등가 회로가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 부분이 또 여기 또 나와 있고 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나와 있고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Z는 R 플러스 JX, 그 다음에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JB로 되어 있죠. 여기서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페이지 186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그걸 이제 장거리 송전설의 등가 회로 부분에 이와 같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한 군데만 딱 끄집어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다 분포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림 5-10에 나타난 와 같이 전류의 정방향을 X가 증가하는 방향, 왼편으로부터 오른편으로 취하는 것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송전단에서 X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미소한 전선의 부분 DX 생각하고, 뭐, 입구의 전압 전류, EI, 출구의 전압 전류를 E 플러스 D, I 플러스 DI로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가회로로 또 그려보면 이와 같이 R 플러스 JX가 있고, 여기 부분에 대한 G 플러스 B가 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ES, 여기를 ER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ER로 보는데 이걸 미소 부분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압을 E로 보고요. 여기에 대한 전압을 E 플러스 DE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소량 부분에 대한 증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류 I로 보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류 I 플러스 DI로 보는데 그 DI 부분에서 DI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DI다. 아까 이제 중거리에서 보았던 것처럼 똑같은 부분으로 해지는 겁니다. 이 I는 D 플러스 요 전류 합이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분류가 돼서 이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ZDX가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이 YD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X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 번 미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걸 2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나옵니다. 그 2개 미분 방정식을 또 쌍곡선 함수로 계산해서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2개 미분 방정식을 쌍곡선 함수로 계산해서 나중에 삼각함수로 결론적으로 이제 쌍곡선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드리진 않고 개념 정도만 여기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E하고 I에 관련된 부분. 어떤 부분이요? 여기 이제 변수가 되는 이 D하고 DI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DE는 마이너스 IZ의 DX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기 보시면은
D 이 부분은 여기서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요 I, Z, DX 이 부분만큼이 전압 감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요 E하고 요 E, DX 사이에서는 요만큼의 전압 부분이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대신 이 부분은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한 것 뿐이고요. DI 부분은 똑같이. DI 부분은 여기 걸려져 있는 전압 이 부분에다가 뭐라고요? 여기 항상 흐르는 부분은 이 전압하고 이 어드미터스 성분하고 해당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DI 부분은 I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I는 Y2에서 Y 부분이 YDX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표시한 부분이 이 부분에다가 YDX를 이제 표기를 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이 수식을 빼서 쓰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D하고 DI 부분을 빼서 쓴 다음에 이걸 이제 미분을 한 겁니다. 미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DX로 나눠지면 이 부분은 없어지겠죠? 이 부분 없어지면서 여기다 이제 DX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DX를. 그러면은 D2분의 DX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마이너스 DX를 했기 때문에 IZ가 되겠죠. 이 수식을 똑같이 바꿔놓은 겁니다. 그냥.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요 마이너스 DX를 이쪽으로 이렇게 빼준 거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DI도 마이너스 DX를 빼줬으니까 여기는 Y2가 되겠죠. 이렇게. 뭐 EY든 Y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또 미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이라는 게 두 번 미분을 했다고 해서 미분을 이렇게 한 번 더 해줬으니까 여기 대해서 X로 나눠져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X로 나눠질 때는 어떻게 하냐. 요 지금 IDX 부분이 요 수식을 지금 바꿔서 맨 처음에 왔던 이 수식을 여기다 이제 대응을 시키게 되면은 ZY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Y가 I가 Y2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Y, Z, E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들어갔냐. 이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Y하고 I에 관련된 함수를 또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E는 I하고 여기 보시면은 Z에 대한 함수였지만 이 I에 대한 부분은 Y하고 이 부분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Y에 대하고 I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수식에서 다시 갖다 넣게 되면 이 부분이 Z, Y, I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E는 Z하고 Y에 대한 함수로 되는 거죠. E는 Z하고 I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앞에서. 이제 여기 책에 있는 건 이제 어렵게 해놨는데 제가 그 보내드린 자료를 보면은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식을 쓸 때는 꼭 책에 있는 내용대로 써주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적분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쌍곡선 함수로 정리를 해줘야 되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온 부분이 어디냐? 페이지 18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그 부분을 다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그 A, B, C, D 전달 함수에 관련된 부분하고 ER과 IR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앞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달함수적인 부분, 사단자 정수에 대해서 이제 하는 부분을 배웠었는데,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죠. 중거리에서는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그리고 임피던스, 어드민턴스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 부분 코사인, 하이퍼브릭 감마 L, 여기도 코사인, 하이퍼브릭 감마 L. 그럼 이 부분은 같았죠? 1 플러스 2분의 2 ZY처럼. 중거리에서 1 플러스 2분의 ZY에 1 플러스 2분의 ZY처럼 얘도 코사인 하이퍼브릭 감마 L, 얘도 코사인 하이퍼브릭 감마 L로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A하고 D는 같기 때문에 그리고 AD-BC는 1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수식이기 때문에 A하고 D는 같으니까 A하고 D는 같은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거리에서도 A하고 D는 같으니까 코사인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반대 개념을 해서 아까 여기는 뭐
임피던스가 됐고 여기 어드미턴스가 됐고 여기는 1 플러스 4분의 ZY가 됐었죠. T형이냐 파형에 따라서. 얘 반대 개념이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이 되고 여기도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이 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Z하고 Y가 있었듯이 여기서도 보시면은 Z 오메가가 있을 거고 여기도 어드미턴스니까 Z 오메가 1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외워주실 때 이런 법칙에 따라서 A하고 D는 같고 A하고 D는 같고 여기서는 반대의 개념이니까 사인이 들어가고 여기는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듯이 얘도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가정은 25점짜리로 내기에도 조금 버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략하고요. 대신 요 내용을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 9장에 가서 보시면 전압전리 진행파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9장에 이상전압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는 단지 책에서 저와 같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그런 개념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S, IS, ER, IR의 관계에서 사단장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나타나는 이 Z 오메가하고 감마 여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전파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부분은 전파 방정식. 전파 방정식이 뭐냐? 책에 나와 보시면은 페이지 189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전파 방정식이라고 불려지는 것으로서 송전선이나 통신선에서 전선로에 전해지는 교류 전압 및 전류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식이다. 그럼 전파 방정식 안에 나와 있는 이 Z 오메가고 감마가 무엇이냐를 이제 배워보게 된다는 얘기죠. Z 오메가는 뭐고 감마는 뭐냐? Z 오메가가 특성 임피던스고요. 감마가 전파 정수가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 페이지 189페이지에 딱 보시면 나와있죠. 5-3-2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그럼 4단자 정수에서 이제 4단자 정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에 대한 4단자 정수요? 중거리에 대한 4단자 정수를 전파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파 방정식 안에는 Z 오메가에 관련된 특성 임피던스하고 감마에 관련된 전파 정수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거리나 중거리는 그냥 집중 정수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전파 방정식이라고 안 하고 그냥 축약을 해서 했지만은 장거리에서는 이제 분포 정수회로를 하면서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전파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전파 방정식에는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가 나눠진대. 그럼 특성 임피던스가 뭐고 전파 정수가 뭔지를 이제 배워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식 5-31에서 Z 오메가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쓰시면은 Z고 Y입니다. 항상 연장자가 제가 위에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나중에 합산하면 뭐가 C고 뭐가 L인지 헷갈려질 때 C보다는 L이 연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Z가 위에 올라가고 L이 위에 올라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헷갈릴 때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성 임피던스, 또 파동 임피던스, 그리고 또 서지 임피던스, 또 고유 임피던스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똑같은 용어로 이제 불러진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Z 오메가는 송전선을 이동하는 진행파에 대한 뭐라고요? 진행파에 대한 전압 전류의 비 특성 임피던스는 바로 진행파에 대한 전압 전류의 비라는 걸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송전선 특유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얼마 정도? 300에서 500옴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이 뒤에 1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공 송전선은 300에서 500인데 밑에 내려가 보시면 표에 파동 임피던스라고 또 나와 있죠? 뭐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똑같은 얘기인데 밑에서는 또 다른 얘기 쓴다는 얘기죠. 앞에서는 특성 임피던스라고 쓰고 뒤에서는 또 파동 임피던스라고 쓰고 그게 일반적으로 가공선인 경우는 300에서 500옴인데 다른 그 선로인 경우는 파동 임피던스들이 전부 다 틀려진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임피던스는. 그럼 이제 전파 정수는 뭐냐? 전파되는데 필요한 정수인데 얘는 이제 또 나눠진다는 얘기죠. 알파 플러스 JB로. 알파는 뭐냐? 감쇄 정수. 베타는 뭐냐? 위상 정수.
그 부분 뭐냐? 어떤 임피던스가 있는데, 이렇게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까 그 임피던스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라고요? 특성 임피던스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 특성 임피던스들이 전파되면서 어떤 부분을 특성을 가진다? 감쇄되거나 위상이 지연이 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감쇄된다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조금씩 감쇄되겠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런 감쇄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감쇄되면서. 이렇게. 위상정수는 그게 위상이 줄어들거나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감쇄되니까. 그러니까 위상이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쇄하고 위상정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파정수에는 알파 감쇄정수가 있고 베타 위상정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계략값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특성 임피던스 부분과 전파 정수에 대한 비율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식을 이제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 부분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바로 중거리 성전선로의 장거리 성전선로의 전파 방정식에서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를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제 5-7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7에서는 임의의 성전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 성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라. 이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거리 성전선로의 전파 방정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장거리 성전선로의 전파 방정식만 알고 계시면요. 이거는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을 통해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ES, IS 이 부분이 장거리 성전선로의 전파 방정식. 그럼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이거는 Z 오메가 부분의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이건 Z 오메가 분의 1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요? ER, IR 근데 조건이 뭐죠? 무브화 시험 또 단락 시험 무브화 시험은 뭐냐? IR이 0이 되는 겁니다. 단락 시험은 ER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를 없애고 해가지고 이제 맞춰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은 ES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에 ER 플러스 Z 오메가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에 IR이거든요. 마찬가지로 IS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에 ER 여기 사인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Z 오메가 1에 Z 오메가 분의 1에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에 ER 플러스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에 R이 되겠죠. 그럼 IR인 부분이 0일 때하고 ER인 부분이 0일 때 이 부분을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첫 번째 무브화 시험에서 IR이 0이다. 그럼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ES의 관계 부분하고 IS에 대한 관계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ES0는 ER의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이라는 이거. IS는 ER의 Z오메가분의 1의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드미턴스를 이제 보게 되면 Y는 R분의 V에서 거꾸로 I는 2분의 I가 되죠. 2분의 R은 I분의 V에서 거꾸로 되니까 2분의 I가 되니까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은 Z 오메가 1분의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거를 풀어서 쓰시면은 Z 오메가 분의 1에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에 여긴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인데
이 부분 Z오메가분의 1은 그대로 나오고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타니까 탄젠타 이 부분이 탄젠타 하이퍼보릭 감마 L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의 수식이 나왔고 단락시험에서는 마찬가지로 얘 부분과 얘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삽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단락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 Z 부분은 거꾸로 해가지고 얘 부분의 반대가 되겠죠. I분의 2가 되니까 그때는 여기 또 거꾸로 되니까 어떻게 되냐 Z오메가분의 탄젠타 하이퍼보릭 감마 L이 되겠죠. 요거의 반대니까 요거 부분이 반대로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요거하고 요거 값을 이제 이용을 해서 얘하고 얘 값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191페이지 13과 4에서 보시면은 Z오메가는 뭐라고요? Z오메가 특성 임피던스라고 했죠. 특성 임피던스는 또 감마는 뭐라고요? 감마 L은 전파정수 L은 이제 거리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송전선에 대해서 무부하 시험하고 단락 시험을 통해서 이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정수를 구할 수 있음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거리 송전소의 전파 방정식을 가지고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어드미턴스하고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어드미턴스하고 임피던스를 이제 교차를 해가지고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를 구할 수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 항상 뭐라고요? 연장자가 위에 있다고 그랬죠. 밑에 있으니까. 이 Z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루트에다가 Z 오메가 탄젠트 하이퍼보릭 감마 L에다가 얘 부분이 밑에요. 어드미턴스로 들어오면 Z 오메가 분의 1의 탄젠트 하이퍼보릭 감마 L이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Z 오메가의 자승에 탄젠트의 하이퍼보릭 감마 L의 자승이 되겠죠. 그럼 이걸 루트를 베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나오겠죠? 이 탄젠트 부분이 빠지면 이 Z 오메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고요. 감마 L 부분은 마찬가지로 탄젠트 여기 값하고 여기 값에서 요 감마 L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Z 오메가 분의 이 부분을 거꾸로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얘하고 얘를 곱해버리면은 원하는 감마 X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료들을. 예대 5-8에 보시면은 가공선과 케이블에 대한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식을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8에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셔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공선에서의 그림. 두 번째, 지중선에서의 그림. 그 4장에서 이제, 보시면은, 가공선일 때 어떤 대지로부터 어떤 깊이가 있으면은 밑에 있는 깊이만큼을 해가지고 높이 H만큼의 이제 이 부분이 인덕턴스가 돌아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지름 R, 그리고 여기에 대한 높이 H 해가지고 이 부분을 뭐 등가 대지면의 깊이를 해가지고 2분의 H를 해가지고 나눴었죠. 요걸 H, 요걸 라지 H 해가지고 H 플러스 H 이거를 등가 대지면의 깊이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을 2분의 H를 해가지고 반지름으로 이렇게 봤다.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진선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심선과 절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R 부분이 있고 여기는 라지 R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분에 대한 것들이 2배 H가 되겠죠. 요 길이가 2배 H가 되고 여기는 R이니까 여기서는 R과 2배 H에 관련된 수식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스몰 R과 라지의 R에 관련된 수식을 가지고 정리가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딱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덕턴스는 어떻게 계산이 됐었죠? 여기서 L은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뭐라고 2H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미리헬리포 킬로미터가 될 거고요. C는 0.02413 밑에는 로그 11m라는
R분의 뭐 똑같이 EH. 그럼 마이크로 페로 퍼 킬로미터.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가공선에서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R과 H. 그래서 전체 길이가 EH니까 EH가 나올 거고 R이 나올 거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틀려지는 부분이 EH 부분이 R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EH가 이 R로 바뀌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유전율 있죠. 유전율. 그래서 그 유전율이 들어가는 부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일 때하고 아니면 여기는 이제 매질이 이제 틀려지니까 그 매질에 관련된 비유전율 부분을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요 L과 C를 이제 이용을 해서 계산하면은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Z 오메가는 Y분의 Z라면서요. 연장자가 위에. 또 이거는 또 연장자가 위니까 L이 위라면서요. 그리고 C가 밑이라면서요. 그럼 여기 있는 이 L 값과 C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산하게 되면 여기다가 0.4605 로그 10을 밑으라는 R분의 EH 여기는 이제 미리헬리니까 미리헬리 값이더라고요. 여기는 0.02413 그리고 로그 10을 밑으라는 R분의 EH인데 여기는 마이크로 페롯이니까 그 단위로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면은 얘 값이 어떻게 나온다? 138에 로그에 10의 R분의 EH가 나온다는 얘기죠. 로그 10의 R분의 EH는 자성이 돼서 바깥으로 빠지니까 그냥 요 값이 나올 거고요. 요거 부분을 루트를 씌운 게 이제 138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산기 눌러서 요거 빼고 요것만 계산해도 138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쓰시다 보면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걸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파속도 또 감마는 어떻게 해요? 루트 LC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특성 임피던스 계산하는 수식하고 전파속도 계산하는 수식을 외우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LC를 마찬가지 요 값들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요건 3 곱하기 10의 5승 메타 포 세크가 킬로미터 퍼 세크네.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전파 속도를 빛의 광속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요 수식이 나온다라고 되고요. 대신 이게 지중선에 관련돼서 봤을 때는 이 값이 틀려집니다. 근데 그 값이 뭐가 틀려지냐? 유전율만큼을 여기다가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 138 로그 10분의 1 R에다가 곱해 주기를 어떻게? 유전율만큼을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요걸 유전율분의 1, 요것도 곱하기 유전율분의 1. 이 부분이 곱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193페이지의 밑에 보시면은 그 부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L 값은 똑같은데 0.4605 로그 10을 밑으라는 R분의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여기 부분에 대한 R만 바뀌어졌다 이거죠. R만. 근데 C에서는 C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유전율이 들어가서 0.02413의 유전율 ES 비유전율 들어가고 여기서 또 들어갈 때 로그 10을 밑으로는 R분의 요 R 값만 바뀌어지면 된다고 그러죠. R. 요것만 바뀌어진 겁니다. 여기서 EH 바뀌어진 부분이 여기선 R로 바뀌어졌고 C 성분에 들어가서 비유전율 하나만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서 가공선에서 계산된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속도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지중선에서는 이 유전율만큼이 더 추가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풀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얘는 페이지 36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전압전류의 진행파에서 이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364페이지를 보시면은 전압전류 진행파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이제 분포정수 회로에서 LC 조합이 계속 가가지고 X하고 DX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전압전류의 진행파를 가지고 파동 임피던스가 365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R분의 2H 나오죠.
이제 가공선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36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그게 지중선로에 대한 또, 파동 임피던스하고 특성, 전파 정수가 나옵니다. 거기서 지금 이 예제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상전압에 가서 이런 부분이 어떻다라는 걸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밑에, 36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케이블 선로의 경우에는 전파 속도는 절연물의 비유전율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비유전율이 2.5에서 4 정도 되므로 케이블 내의 전파 속도는 가공성보다 훨씬 느려져서 한 7R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로 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5-4 4단자 정수를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관련된 4단자 정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던 단거리 송전선로, 중거리 송전선로, 장거리 송전선로,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 그리고 전파 정수 이런 부분에 앞서가지고 다시 이걸 정리하는 4단자 정수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이게 4단자 정수에는 또 기존에 있던 회로에 직병렬로 혼합이 됐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런 그 예제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단자 정수가 끝나면은 이제 송수전 전력에 대한 계산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3, 5-4 4단자 정수.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 송전선로는 송수전단의 2개의 단자를 가지고, 선로정수는 양단자의 어느 쪽에 보더라도 대칭이고, 또한 회로 내의 기전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걸 4단자 회로로 취급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수식들을, 중간에 이제 전달함수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걸 4단자 정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94에 보시면은, ES는 AER, 플러스 B의 IR,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 이 수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처럼, 송전단에 대한 전압, 송전단에 대한 전류, 수전단에 대한 전압, 수전단에 대한 전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이제, 행렬로 계산하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ER, IR.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앞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서도 다 이 A, B, C, D가 뭐라고 했었는데, 이제 단거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했었습니다. 중거리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장거리에서 부분만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서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부분을 다 해석을 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알고 계셔야지 전력 원선도에서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또 풀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단자 정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A하고 D는 같고 AD-BC는 1이라는 관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거리 송전선로. 책을 보시면 페이지 194페이지에 단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식, 식 5-35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냥 이렇게 행렬식으로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ES는 ER 플러스 ZR, ES는 ER 플러스 ZI, R, 그리고 IS는 IR. 그럼 여기처럼 이제 4단자 정수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ES하고 IS로 정의를 해서 ER하고 IR로 정의를 했더니 이 ER은 1이죠. ES는. 그럼 1 ER 플러스 IR인데 이게 Z니까 여기가 Z가 되겠죠. 여기는 ES는 0이죠. ER은. 그리고 IR은 1IR이죠. 1.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4단자 정수는 1Z0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행렬에서. ES는 ER 플러스 ZIR, IS는 0ER 플러스 IR. 그래서 이 수식을 똑같이 그냥 정의를 해서 나타난 이 부분에 대한 4단자 정수가 1Z01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중에 단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4단자 정수는 1Z0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중거리에서의 T형하고 파형, 중거리에서 T형하고 파형에 대해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4단자 정수 부분이. 하나,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다. 똑같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얘도 1 플러스 2분의 zy 얘도 1 플러스 2분의 zy 얘는 임피던스, 어드민턴스 얘는 임피던스, 어드민턴스 근데 파형은 얘가 먼저 나오니까 요게 1 플러스 4분의 zy 얘는 T형은 뒤에 나오니까 1 플러스 4분의 zy 이렇게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식이 식 5-38하고 5-37, 38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장거리. 장거리도 비슷하게 보시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4개를 나눠진데 얘는 코사인 하이퍼브릭 감마 L 얘도 코사인 하이퍼브릭 감마 L 왜요? A하고 D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A하고 D 같지 않습니까? 다 A하고 D, A하고 D, A하고 D 다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사인 하이퍼브릭 감마 L 반대 얘도 사인 하이퍼브릭 감마 L 근데 얘는 뭐라고요? 임피던스 어드민턴스 임피던스 어드민턴스 임피던스 어드민턴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부분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장거리 부분을 이제 이런 수식적으로 이제 풀어서 써 보니까 얘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됐냐?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z, y인데 이 뒷부분에 붙여지는 게 이제 왜 얘는 분포 정수다 보니까 계속 분포 대수가 가다 보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가다 보니까 얘도 이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뒷부분은 작으니까 근사에서 쓰면은 그 내용들이 페이지 19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에서 다 쓰다 보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식 5-43처럼 얘는 1 플러스 6분의 zy 1 플러스 6분의 zy로 해도 실용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정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 이게 1 플러스 6분의 zy 1 플러스 6분의 zy밖에 없다라는 거를 법칙으로 딱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 전체적인 거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대한 사단전 정수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단전 정수에 이제 직병렬을 이제 계산한 회로가 나옵니다. 직병렬. 직렬을 했을 때, 병렬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 똑같이 마찬가지 행렬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곱해주거나 이제 병렬을 했을 때도 곱해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A, B, C, D 이걸 뭐 이렇게도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시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 ZTR이 직렬로 곱해졌다. 그 내용이 페이지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ZTR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산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단거리 아닙니까? 단거리니까 사단전 정수가 어떻게 돼? 1Z01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죠? 사단전 정수가 A, B, C, D가 되겠죠? 그걸 곱해가지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그 다음에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곱해서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온 값이 식 5-45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식 5-45가 나온지 A 곱하기 1이니까 A죠. 그리고 B 곱하기 0이죠. 0이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Z죠. AZ죠. B 곱하기 이게 1이죠. 이 1이죠. B. 그 다음에 C 곱하기 요건 D 곱하기 0이니까 0이죠. 얘는 C 곱하기 Z죠. CZ고 얘는 D 곱하기 1이죠. D죠. 이렇게 지금 나왔나요? 식 5-45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직렬을 곱해주실 때 얘가 단거리에 대한 사단전 정수가 1Z01이라는 거 아시니까 그거를 병렬로 행렬로 계산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페이지 197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98페이지 가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식으로 T형과 파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맨 위에 Z가 나와 있죠. 이게 T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Z01이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되죠? 2분의 Z, 2분의 Z, Y로 됐죠. 이게 뭐죠? 이게 T형 아닙니까? T형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ZY, Z의 1 플러스 4분의 ZY,
y 1 플러스 2분의 ZY가 되죠. 세 번째 있는 게 파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오고 여기 나와 있던 건 지금 ABC 사단자 정수에다가 지금 단거리 송전선로가 연결이 됐을 때 부분이 ABCD ZR 해가지고 중간에 나와 있죠. 그 부분이 여기 계산했던 이런 수식이 나와 있고요.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ABCD 두 개가 병렬로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제 5-1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나머지 것들은 똑같이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와 같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하단자 정수 부분 계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직병렬로 계산했을 때 증기할 때는 단거리 송전선로 정도를 연결해가지고 이와 같이 사단자 정수가 계산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 병렬로 했을 때는 A, B, C, D가 두 개가 이렇게 병렬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5-10이니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나머지 5-9나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5-10이라고 5-11을 보면은 양쪽에 있는 경우 그리고 병렬로 되어 있는 경우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한번 풀어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병렬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는 항상 2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병렬이니까. 2분의 1이 Y가 되고 어드미턴스는 병렬이니까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의 1 Z하고 2Y가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페이지 205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5-18에서 2분의 1 Z하고 2배의 Y가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수전 전력 계산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 송수전 전력 계산식. 요건 이제 개념적으로만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제 전압전류를 이제 곱하다 보니까, 여기서처럼 전압이 2가 있고, 전류가 I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이1 있고, 파이2가 있습니다. 얘하고 얘를 곱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각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을 하나를 빼주기 위해서 여기에 공액을 취할 거냐 여기에다 공액을 취할 거냐 해서 요 더해지는 그 각만큼을 빼줘야지 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각이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2는 2에 대한 파이1 i의 벡터니까 이게 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i에 대한 파이2다. 근데 이 파이는 뭐냐? 파이1에서 파이2를 뺀 거다. 왜? 여기에 관련된 이 사이각만 있으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전력을 계산하니까. P는 VI 코사인 세타, Q는 VI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건 뭐냐? 이거 사이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이각. 그렇게 계산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곱하기 계산하게 되면 이만큼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P는 2I의 콘주게이트 이렇게 취하죠. 콘주게이트를 취하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이 I에 관련된 그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의 콘주게이트가 취해질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206페이지 보시면은 W라는 그러니까 전력량 그 W 부분을 W는 PI에서 먼저 전압에다가 W는 EI 이 콘주게이트 IA를 하면은 전압에다가 콘주게이트를 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조건이 뭐냐면은 파이1이 파이2보다 먼저 크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파이1이 파이2보다 크죠. 근데 콘주게이트를 취해주면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 2의 i의 코사인에 파이2가 파이1으로 이제 빼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j2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뒤에 빼보면은 여기는 이제 사인 파이2가 파이1으로 빼지겠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파이가 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 파이가 나올 겁니다. 왜? 파이1이 더 크니까.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나와도 똑같습니다. 부호가. 근데 사인은 마이너스가 i가 나오니까 얘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i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i의 사인 파이 해가지고 얘는 P-JQ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인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 부분을 플러스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려면은 i에다 콘주게이트를 치워줘야지. i에다 콘주게이트를 치워주지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파이가 아닌 플러스 파이가 나오더라. 그 내용이 이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i의 공액을 치워주면 여기서 w는 2에 i의 콘주게이트가 나오는데 이걸 딱 계산하면 여기서는 파이2 마이너스 파이1인데 그게 아니라 이 앞에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코사인에 파이1 마이너스 파이2가 되니까 이 내부는 플러스 파이가 나올 거고요. 여기도 j2의 사인에 파이1 마이너스 파이2가 되니까 요것도 플러스 파이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 부분이 플러스가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p 마이너스 jq가 나오는데 얘는 p 플러스 jq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냐? 지상 전력을 저희가 이제 q 성분을 지상 무효 전력을 플러스로 계산하는 게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중에 계산할 때는 i에다 콘주게이트를 취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전류가 전압 여기 보시면 상수한 바와 같이 파이1이 파이2보다 작다. 그럼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 경우에 무효 전력은 진상 무효 전력으로 되고 반대로 파이1이 파이2보다 크다.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뒤질 경우에 무효 전력은 지상 무효 전력으로 된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상 무효 전력에서 이제 플러스일 경우를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도전등기의 동력부하는 대부분 지상 무효 전력을 소비하고 지상 무효 전력을 정으로 기억하는 표현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i에다 콘주게이트를 쓴 이 값을 쓴다. 이 부분은 이제 또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진상, 지상에 따라서 이게 i가 될 수도 있고 이게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류가 전압보다는 지상 이기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계산하실 때 오메가는 2i의 콘주게이트에서 콘주게이트에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는 이제 전력 원선도 작성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